함수는요, 자기 자신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것을 재기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재기 호출을 하고 있는 함수를 가리켜서 재기 함수라고 부릅니다. 재기 함수는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행위, 즉 재기 호출을 하는 함수를 가리키죠. 자, 이 재기 호출은요,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하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연산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팩토리얼 같은 것을 구현을 할 때 재기 호출은 꽤나 유용하죠. 자,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이 함수가 팩토리얼을 구현한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5라는 인수를 전달해서 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120이 출력이 되는 그런 계승을 하는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 팩토리얼 함수 내부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가 전달되었을 경우에 이 n은 5가 될 것이고 5 곱하기 팩토리얼 4가 되겠죠. 다시 n을 한 숫자 낮추어서, 즉 전달받은 인수를 한 숫자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또다시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평가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이 함수를 내부를 또 다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4가 전달되었으니까 이 탈출 조건에 통과되었으므로 또다시 여기가 4고요. 4-1이니까 팩토리얼 3으로 호출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까지 그렇게 호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총 5번 호출이 될 겁니다. 이게 총 5번이 호출이 되면서 계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함수들을 재기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기 함수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하셔야 하냐면 자기 자신을 무한히 반복 호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탈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이것이 탈출 조건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인수로 전달받은 이 n이 1 이하라면 리턴 1을 하고 있죠. 자, 이 리턴 키워드는 이 1이라는 값을 반환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문을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달되는 인수가 1 이하라면 함수의 호출, 즉 재기 함수, 여기 있는 이 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를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호출하지 않도록 하는 탈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탈출 조건이 없는 재기 함수는 자신을 무한히 반복해서 호출하게 되므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치명적인 에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탈출 조건 잊지 않고 작성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함수 내부에서 이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재기 호출하였는데, 이 팩토리얼은 함수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은 함수 몸체 안에서만 유효한 식별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함수 이름은 자기 자신 안에서 함수 몸체 안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 안에서, 이 함수 몸체 안에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함수는 함수 선언문으로 만든 함수이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 이름을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암묵적으로 식별자를 만들겠지만 그 식별자가 아니라 이 팩토리얼은 이 함수 이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함수 선언문이 아니고 함수 표현식으로 만든 함수라면 재기 호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 예제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 표현식으로 정의한 함수죠. 자, 여기에 있는 팩토리얼은 함수 객체를 가리키는 이름이고, 여기 있는 푸가 함수 이름입니다. 자, 당연히 이 푸는 함수 몸체 내부에서만 유효하므로 이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이 함수 이름이 아니라 함수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이 식별자로 호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팩토리얼이 아니고 푸라고 호출을 하시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는, 이 함수 내부에서는 이 이름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이름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함수 표현식의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이 식별자도 이 내부에서 유효하고 이 함수 이름도 이 내부에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수 표현식으로 정의한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요, 함수를 가리키는 식별자로도 자기 자신을 죄기 호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함수 이름이 이 함수 몸체 내부에서 유효한 거는 잘 알겠는데, 이 팩토리얼이라는 것도 이 내부에서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개념 중에 스코프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함수 몸체의 코드 블록은 하나의 유효 범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유효 범위라는 것들, 스코프라는 것들은 자기의 상위 스코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코드 블록이 만든 스코프의 상위 스코프는 이 함수가 정의된 이곳을 말합니다. 이곳이 함수가 만든 스코프의 상위 스코프가 됩니다. 그 상위 스코프에 이 팩토리얼이라는 식별자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상위 스코프에 이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진 것이죠. 선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스코프는 자신의 스코프뿐만이 아니고 상위 스코프에서 선언된 식별자들도 참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부에서도 이것이 참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나중에 스코프를 배울 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죄기 함수는 죄기 호출, 즉 자기가 자신을 호출하는 행위를 함수 몸체 내부에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한히 호출할 수 있는 능력, 즉 반복 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탈출 조건을 만들어서 무한 반복되지는 않도록 하셔야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반복 호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따라서 대부분의 죄기 함수는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팩토리얼은 자,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팩토리얼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while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죄기 호출을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이 더 코드가 가독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팩토리얼인 경우에는 죄기 함수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만은 죄기 함수는 탈출 조건을 잘못 기입한다라든지 탈출 조건을 실수로 빼먹는다든지 하면은 무한 반복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스택이라고 하는 콜 스택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쌓이게 되는 스택 자료 구조가 있는데요. 그 자료 구조가 오버플로우, 즉 넘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일단 for문이나 while문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그보다 그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보다 죄기 호출이 훨씬 더 가독성 측면에서 좋아 보인다면 그때
죄기 호출을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